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릴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김세영입니다. 네, 저희 아래에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생방송으로 실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잖아요. 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그만큼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상전화 하루마켓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그래도 하루 건강 챙겨볼 수 있는 투자 건강, 투자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봐야겠죠. 9월 6일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뒷심이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반짝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었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0.73% 하락하면서 2,56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까지는 상승불을 켜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91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세를 주도했던 건 바로 이 국제 유가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또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겨우 잡혔었는데 또 기름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전거래 장중 $90를 돌파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130만 배럴 감산을 연장했다는 소식에 브렌트유가 전일 장중에 $90를 돌파했고요. 국제 유가는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또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연내로 $1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연준의 고민도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항공주들은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딱 7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0.99%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파란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 SDI 2% 하락, LG 에너지솔루션도 1%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79%, 그리고 에코프로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2차전지 반도체 업종 모두 다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좀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은 290여 개였고요. 코스피 하락 종목은 591개였습니다. 코스닥 상승 종목은 600여 개에 불과했고요. 코스닥 하락 종목은 800개 넘게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모두 약세 흐름 보여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움직였던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죠. 일동홀딩스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었던 정유업종 그리고 항공업종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이 테마주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같은 대마 관련주나 첼시스 같은 정치 테마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 보여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마감 상황 김세영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일동제약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26,600원에 장을 마감을 지었고요. 제주항공이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3%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이는 오늘장 20%가 넘게 급등까지 나왔는데 7%대로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첼시스 역시나 오늘장은 14% 추가적인 급등으로 마무리됐고요. 오성 첨단 소재는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도 신고가 보이면서 10.6%대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는지 오늘장 이슈들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K방산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K방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방산 전시회에서 대규모로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오랜만에 다 같이 양봉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 LIG 넥스원은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4% 가까이 또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86,200원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 단에도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2%대 상승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오늘장 보여줬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내용 체크해 보셨고요. 다음 섹터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로봇주입니다. 이 상장을 앞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미랑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시간외에서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몇몇 종목들이 올랐고 몇몇 종목들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연 종가 상황 어땠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 중에서는 스맥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AI 모멘텀도 같이 있는 종목이죠. 5,000원대로 9%대 상승 마감치였고요. 루진로봇과 SP시스템즈, 뉴로메카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강보합권으로 약간의 상승부를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까지 알아보셨고요. 마지막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은 정부에서 AI에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년에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I 섹터가 이제 주도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다양한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AI 종목들 어떤 흐름 보였을지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로 직행을 하더니 상한가 역시나 지키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셀바스 AI 역시나 7%대로 같은 흐름 보여줬고 JLK와 라이프 시멘틱스까지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딥노이드도 13.1%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가 있었던 특징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시간 외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올라왔을까요? 특징주 탑5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 5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세영 아나운서가 전해줬던 방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간외에서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코와 베셀 올라와 있고요. 이 라운텍은 국책 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습니다. 라운텍도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도 지금 브리지텍 그리고 라온피플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같은 또 기업이잖아요. 라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라온피플도 5%대 급등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내 종목 고민 있으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시원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실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이정, 우리 정재훈, 그리고 최현덕 매니저님 나와주셨고요. 네, 우이정에는 이 예병근 대표님,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네 분과 함께 저희 시간 외 이슈 더 자세하게 네. 짚어봐야겠죠. 제가 앞서서 브리핑을 해드렸던 AI 관련된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투자한다라는 이슈는 정말 큰 호재가 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 좋았던 AI 종목들 과연 내일도 갈 수 있을지, 하반기에 쭉쭉 갈 수 있을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동 매니저님, 네. AI 종목들 최근에 흐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좋았고요. 과연 하반기에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AI 보면은 이제 그 인프라를 담당하는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었다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 특히나 이 의료기기에서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의료기기에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는 이 의료기기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뭐 당연히 그 많이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흐름이 좀 끊이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게 뭐 내일까지 가냐 내일까지가 아니라 좀 하반기까지도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당분간 2, 3년 정도까지는 이 AI 플랫폼 관련주들이라든가 또는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AI 인프라를 깔기 위한 반도체 기업들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시장이 이제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의료기기, 이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쪽에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는 이제 지금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된다면 다시 또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일도 뭐 솔토스가 또 그 새로운 또 GPT 좀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삼성에 또 AI 서비스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플랫폼 기업들은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플랫폼이라든가 이 반도체 이쪽은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네. 투자와 함께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의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방산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스페코, 벨셀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말 사이 G20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 앞서서 세영 아나운서가 전달해 주셨다시피 폴란드 폴란드. 방산 전시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종목들로도 좀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님? 방금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그랬죠? 종목을 네. 못 들어가지고요. 스페코랑 벨셀이 소폭 상승해주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아, 그런가요? 네. 뭐 상한가 정도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반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새는 이 얘기 안 하죠? 태조 이방원. 작년에 충분히 많이 해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을 보시는 게 맞고 물론 이벤트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포커스를 맞춘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산을 테마가 아닌 산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2차 전지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 6월 달까지 상당히 긴 강세를 보였다가 쉬었다가 또 올 초에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은 방산주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에서 보게 되면 2021년도부터 작년 8월 달까지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음을 인해 가지고 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작년 뭐 태조 이방원 이 얘기했을 당시의 어떤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